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불면 중인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사실은 새벽 3시라고 작년부터 새벽 3시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해오긴 했는데 폴토악기 공장에서 점거 작업을 했을 때 밤에 작업을 하고 몰래 아침에 나왔어야 됐어요. 밤을 새워서 작업을 하고 공기가 오기 전에 싹 치워놓고 흔적을 없애고 다시 또 오고 그게 작업이 좀 쌓일 때까지 그 전에 발각이 되면 거기서 작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이제 새벽 3시간 딱 되는데 새벽 3시라고 제목을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굉장한 상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그냥 하나의 공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음악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 시대의 예술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밑에 깔려있는 저 벽판은 폴토악기에 그렸던 벽판인데 그것도 파손 다 지금 다 무너지면서 파손되어 있고 어둡지만 환하게 빛나는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등을 가지고 이 공장 투어를 이동호 그 조합원이 앞장서서 폴크 분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산재 사고가 제일 많이 났던 곳입니다, 여기가. 저도 여기서 일단 일하다가 이렇게 손을 잘려가지고 기장을 쓰면은 저걸 손을 갖다 실어가지고 저 구석으로 옮깁니다. 밟고 시키세요. 글씨 떼어서 저를 따라서 오세요. 나를 기억하나요? 나를 보았었나요? 나는 기타를 만들었어요. 당신과 더불어 당신을 가끔 싹싹 쓸어내리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다독여주는 기타를 만들었지요. 나의 노동이 음악이 되었을 때, 나의 노동이 사랑이 되었을 때, 나의 노동이 위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빠근했던지요. 나를 기억하나요? 나는 싹싹 쓰러져서 당신과 분리되었지요. 이렇게 2000일 연탄아저씨한테 빨리 연락해줘. 한다는 게 깜빡이지. 연탄을 내가 300장 주문하고 폴토 아저씨들이 200장 주문했어요. 아저씨 내가 살 때부터 있어. 아저씨 200장 너무 큰 꿈이에요. 계속 그랬는데 200장 하더라고. 그러니까 쌓이고 나니까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너무 조금 샀구나. 아저씨들 맨날 천막에 비닐을 쳐야지 이게 천막이 따뜻해지는데 비닐을 안 치고 계속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구박해. 왜 비닐을 안 쳐요? 아저씨들 꽤 배짱이같이 맨날 여름 진짜 다 겨울 했는데 이게 뭐야? 막 그러고 여기 따뜻하니까. 그래서 여기 와 계시잖아. 거기 춥고. 입주는 올해 4월달에 했어요. 봄 약간 초봄에. 그리고 여기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건 작년에 파견미술 작가들이라고 같이 저랑 매번 이렇게 어울리는 작가들이 있어요. 저희들 계속 현장에 가서 작업하고 이럴 때마다 만나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랑 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하루 정도를 작업을 하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왔다 가니까 뭔가 여기 약간 마음에 들었는데 하루 왔다 간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뭘 하면 더 좋을까 이러다가 여기다가 벽화를 좀 크게 그리러 한번 다시 와야겠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계속 못 오고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때 왔을 때 이제 공장 안을 들여다보고서는 야 여기 다 비어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아예 지내고 나 작업실을 좀 크게 갖고 제 집에서 작업하기 되게 작거든요. 작업실이. 작업실 크게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여기 마음껏 뭔가 놀면서 옆에 농성하는 아저씨랑 이렇게 좋은 이웃을 지내면은 재미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죠. 이 공장에 예술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 공장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진작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제 투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런 생각에 언뜻 얘기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런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땠냐고 이제 처음에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내 공장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좋다 들어와서 같이 해서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스캇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이제 빈 건물을 정거를 해서 거기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이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하는 일들이 스캇이 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 좀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얼마든지 환영을 한다 하면서 이제 방 위치를 지금 전진경 작가가 쓰던 방을 제가 잡아주고 여기가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제일 오랫동안 비어있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났고 그래서 일단 거기가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일단 냄새도 좀 덜한 곳이기 때문에 청소만 깨끗이 하면 거기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을 쓰게 된 거죠. 뺄때 이거 빼면 돼. 이거 아니야? 이쪽 나와서? 거기 옆에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2층에 가볼게. 응. 제가 참여 활동한 지 이제 한 3년 만으로 되게 욕심 많이 한 자본가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함께 몇십 년간 일했던 노동자들을 내버려 두고 공장을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그 남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노동자의 집입니다. 작년 봄부터 이곳에 저희 작업실을 차린 예술가들의 이웃시생 예술가들의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 안에 벌써 4개의 작업실이 있고요. 거기에 따뜻한 난로가 피고 있고요. 매일 같이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매일매일 벌여왔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 난데없이 이렇게 들려나와서 거리로 뒤에 뚫다 젖은 채, 다리 퉁퉁 부은 채, 그리고 공권력에 완전 둘러싸인 채 이렇게 내동댕이 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복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을 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짠! 이게 얼마냐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전진경 작가나 또 여기 이제 나와 계시지만 콜트콜트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예술작품 파괴가 있었는데 이 전진경 작가도 거기서 오랫동안 스캇 1호라고 저희 불렀었는데 이제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고 작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계시는 뭐 박은성 작가나 성훈 작가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작품 파괴를 당했고 너무들 슬프고 마음도 안 좋고 지금 이제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 또 어떤 계기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물론 토론회가 콜텍 케이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장 예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프닝 퍼포먼스를 부탁을 했었고요. 그 언어가 되게 많은 거를 규정 짓잖아요. 근데 현장 예술이라는 말이 조금 사실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예술 행동은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사실은 성우 선생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 자주 간다는 공통점 빼놓고는 그렇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화적 직접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직접 행동을 하는 건데 직접 행동이 좀 예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파견미술이라는 말이 요즘에 생기긴 했죠. 근데 파견미술팀을 제가 기사 쓰면서 인터뷰 해보니까 그 말을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거칠다 말이 파견한다. 근데 저는 어쨌든 옛날의 민중미술이랑 지금의 성우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콜트 예술가들이나 이정수 선생님이나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되게 주체적이에요. 누가 운동권에 이렇게 공사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표현을 한다거나 전진경 작가는 콜트 안에 있으면서 일부러 콜트 아저씨들을 안 그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공간을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 하지만 그 사람들 같이 하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짧게 한 10년 단위로 그런 세대라고 본다면 30년 세대가 아니라 지금 여러 세대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콜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웃집 예술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늘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거에서 그 예술 작품이 많이 파괴되고 그런 스스로 제 작품 같은 경우 많이 됐어요. 벌써 한 5번 경우예요, 지금이 사실은. 저는 대학교 때부터 철거당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노동작품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첫 번째 철거였고 그것도 이제 노동작품이라고 해서 그게 8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주항쟁 이후죠. 그리고 82년도에는 보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만화를 해서 그것도 판명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대 힘전, 지금의 민미업을 만들게 됐던 어떤 계기가 되는 20대 힘전 때도 작품이 파손됐고, 파손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 분실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 존재로 봤을 때도 그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정치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 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그림이 전시됐다는 것에 좀 뭐랄까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저 그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림이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뭐 제 얼굴이 이렇게 한 미술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또 전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제목은 제가 그냥 페북에다 올린 글을 보고 그냥 제목으로 했대요. 그때 이제 그 햄릿 그 대사 중에 왕 대사 중에 7막에 나오죠. 7막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 나에게 그 어떤 행운이 온다 해도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행운이 온다 해도 나는 즐거움을 부를 것이다 라고 이제 했던 부분, 이제 그 부분을 페북에 올렸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좀 괜찮게 생각을 했었나봐요, 정수경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뭐 그동안 근 1년 반 정도 우리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각자 개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좀 잡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생각 속에서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한 해 콜트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기 영상이 잠깐 나오네요. 진짜 되게 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예, 받은 게 너무 많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같이 생활하고 어느 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제가 되게 많이 스스로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는 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자기 역사 속에서 되게 정말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되게 귀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저에게 만들어주셨던 콜트에게 아리스들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콜벨입니다. 지금 내가 잠이 들겠지. 자기가 잊혔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맘이 너무너무 추워요. 날로 오겠지. 우리 날로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사실 저희들이 뭐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기타를 만들어 왔지만 사실 기타는 칠 줄을 몰랐습니다. 기타를 칠 줄 모르다가 지난 7년의 투쟁 기간 동안 지금부터 약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실력은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진경 작가, 내가 아는 전진경 작가
전시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 그림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예, 아까 전지경 작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우리 가운을 치고 있는 우리 임 선수하고는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한 거였더군요. 보니까 그리기가 그냥 쉬워서 모험 잘해. 그런 거였군요. 난 또 뭐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잘생겨서 그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예. 주영은 어때요? 나 몰라, 나 아닌 것 같은데. 닮았어요? 저는 헤어 속에 핀 꽃 같아요. 헤어 속에 이게 무너진 잔해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그게 이제 작가의 손이 저렇게 갖고 그린다는 게 신기해. 우리는 죽어도 안 되거든, 못 하거든. 작업 시